키워드는 무엇보다도 분산적 개념의 에너지 생산 및 소비, 그리고 절약의 생활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며, 지금까지 있었던 대단위 생산과 모노폴적 체계를 통한 공급과 소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촉발되는 과소비에서 벗어나서 스스로가 작은 단위의 생산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소비자가 되기도 하는 그야말로 역할의 단면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생기는 키워드는 그야말로 상호적이고 지역적인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키워드가 될 것이고요. 또한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그 역할의 공유로 인한 실제적인 에너지의 생산만이 아니라 효율 향상, 그 다음에 절약에 대한 그런 분야에서의 노력이 많이 시도될 것이며, 여기에 생활 밀착형인 이런 시스템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많이 필요로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두 가지 키워드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산만큼이나 효율적인 소비가 중요해지고, 또 이를 위해서 삶의 패턴이 달라져야 되는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서 여성의 역할과 전문적 역량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실제적으로 2010년도 굉장히 최근의 보고서인데요. 우리나라가 GDP 1달러를 창출하기 위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선진국의 1.6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으로 가는 데는 굉장히 많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예고인데요. 이렇게 낮은 효율성을 보이는 데는 여러 가지 주된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꼽는 가장 주된 원인은 녹색 생활 역량이 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단하는 것은 중앙정부는 사실은 이를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상향 하달식의 어떤 정책적인 구조적인 일은 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역으로 가면서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취약성 때문에 잘 전파되지 못하고 생활 밀착형으로 가지 못함으로써 실제적인 절약 역량이라거나 효율성 증대 역량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역할을 여성들이 지역에서, 농어촌에서, 소득 수준이 낮은 곳에서 하나의 교육자로서, 또 아니면 컨설턴트로서 등등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우리 녹색 성장에 동반된 여성 일거리 창출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여성의 녹색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이에 대비한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여성을 위한 다양한 직업기회 창출을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교육 및 새로운 직업군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참고 2를 보시면 2009년도 한국과학기술평가연구원이 조사한 국가적 경제 수준에 따른 녹색 성장 정책 비교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는 과학기술평가원의 그 특성대로 실제적으로 R&D 분야라거나 상위 개념의, 아까 이제 발제하신 분의 개념에 따르면 상위 개념의 코어 그룹에서의 고능력자 여성들이 어떤 식으로 직업에 진출해야 되며 어떤 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서 직업군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가를 얘기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제1문에서는 지역사회에 밀착한 실질적인 녹색 직업을 실현하는 그룹의 얘기를 드린 것인데요. 참고 2에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일과 영국같이 선진국의 경우에는 기후변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쓰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2020년에 3조 유로의 규모로 이 시장에 성장을 하고, 독일 내에서도 50 내지 100만 개의 일자리, 50만 내지 1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여러 분야에서 쓰고 있고요. 이것을 통한 실제적인 녹색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동향으로 본다면 실제적인 이런 녹색 성장에 대한 정책 수단에 있어서는 저개발 국가하고 그다음에 선진국의 어떤
그 중점 분야라거나 그 다음에 정책 역량이 매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증명이 되었고요. 결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현실을 여기서 조명을 해본다면 지난 2년간 정부가 녹색 성장 관련해서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왔지만 향후 이를 민간 중심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내려진 바 있으며 또한 범부처적인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고 또한 녹색 성장을 위한 R&D 투자, 차세대 기술의 상용화 전략 등등의 많은 돈이 투입이 돼야 된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 성장을 이끌 연구 개발 및 인력 양성에서 여성이 잘할 수 있는 분야들을 모색하여서 제안하고 개척해 나가는 그런 코어 그룹에서의 역할이 향후 이것이 지역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활동가들의 역할을 연계가 되고 특히 지역 활동가들의 역량에서 많은 여성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확 끄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죄송한데요. 시간이 자꾸 가고 저희 서울 가야만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자료집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혜경 이사님께서 녹색성장 정책의 어떤 긍정적 효과를 보기 위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명수정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이야기가 녹색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여성과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에서 여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실 생산과 소비 활동에서의 지속성이 유지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우리 인류의 경제 활동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요인으로 환경오염이랑 자원 고갈 그리고 기후 변화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기후변화도 완화시키면서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의 생산자, 소비자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이제 이야기의 핵심인 여성의 경제 주체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인류 역사에서 여성이 정말 경제 활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환산되지 못하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여성의 활동들이 상당히 간과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강조되어진 녹색 성장이라는 이 이야기로 인해서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간과했던 여성의 역할과 그리고 환경에서의 지속 가능성 추구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오은진 박사님께서 새로운 직업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런 직업들이 대부분 우리 생활에서, 우리 가까운 곳의 생활 공간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생활 양식과 관련된 그런 행동들, 그런 직업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 여성과 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모 아파트 분양 회사 분양 과정에서 여성 주부가 실제 아파트 디자인에 개입을 하면서 아주 친환경적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또 살기에도 편리한 아파트를 디자인하면서 아주 인기리의 분양이 완료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회에서 보는 것처럼 여성이 소비자이지만 생산자로서의 그런 디자인하는 과정에까지 개입이 된다면 더욱더 지속가능한 그런 경제 활동을 이룰 수 있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식생활과도 관련된 걸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기후변화와 식중독에 관련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기후변화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민감하고 가족의 건강 그리고 식생활과 관련된 각종 산업 공증에 대해 느끼는 바가 되게 크고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도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그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직업으로서 에코 컨설턴트 같은 가정에서의 주생활과 관련된 그런 새로운 직업이라든지 그리고 식품과 관련된 식품 안전 지킴이라든지 그런 새로운 직업들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또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그러면서도 환경의 보존을 추구하는 그런 그 직업들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여성의 역할이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익숙한 그 말 중에서 Speak Globally, Act Locally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1969년에 Friend of Earth의 자연의 친구들이라는 그 국제 NGO에서 한 얘기인데요. 이 얘기가 최근의 기후변화 문제와 같이 떠오르면서 아주 유명해진 말이 됐는데, 이 얘기는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지구 전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할 때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생각을 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 오늘의 지금 지역사회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그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라는 걸 세웠는데요. 그게 중앙정부에서의 그런 각종 그 대책들을 여러 부문에 걸쳐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세웠는데, 이게 지난해부터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지자체와 함께 그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역량을 분석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여성의 섬세함, 그리고 여성이 지역사회에서 지금은 직업이라는 아주 확고한 직업은 아닐지 모르지만 봉사라는 걸로 되고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직업으로서의 그런 여성의 역할들이 더욱더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그 역할들, 그리고 여성이 더 잘할 수 있는 미생활, 주생활, 식생활에서 더욱더 잘할 수 있는 그들의 노하우와 그 섬세함과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력을 활용을 해서 기후변화의 위기, 환경의 위기, 그렇지만 녹색 성장이라는 오늘날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경제 성장과 함께 다 맞물려서 여성의 역할을 가장 잘 살리고 또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제공하는 그런 오히려 위기가 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녹색 활성화를 위해서 실천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계신 하지원 대표님의 토론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코맘 코리아의 하지원이라고 합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특히 홍승화 박사님하고 오진 박사님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저도 많이 배웠고요. 홍 박사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던 내용인데 지금 도시가 2%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2%밖에 안 된 도시에 전 지구의 인구는 50%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50%가 살면 50%만큼의 전 지구의 온실가스만 배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그 2%밖에 안 되는 도시인들이 배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냥 오래 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더 부유하고 이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지구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지구의 온난화나 이런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소비하고 쓰고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지금도 사실 좀 너무 에어컨 쓰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가 사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다, 이런 녹색이다 하면 어떤 분들은 막 그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건 돈이 생기면 안 줄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관 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가치관이 정립이 돼야 이제 행동이 바뀌고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요. 그리고 또 이런 그린잡이라는 것도 사람들의 생각에서 필요성을 느껴야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직업도 생길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결국은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시대 정신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LED 같은 것도 제품을 만들어도 누가 사야지 산업이 발전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굳이 더 비싼 걸 사게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녹색이라는 녹색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여성의 역할은 왜 중요하냐. 결국은 이 가치관을 바꾸고 가치관 전파할 사람, 그리고 이런 소비를 주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여성이고 주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이제 엄마로서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책임 때문에 더 이제 그런 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올해 초에 그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그 조사한 거에 의하면 사람들이 지구 그 온난화나 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심각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90% 정도 된대요. 근데 실제로 나무가 참여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는 10%밖에 안 되거든요. 올 3월달에 한 조사 결과인데 최근 보고인데요. 결국 녹색사회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지 바꿔갈 수 있는 사회인 것 같고요. 그 중심에 여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제 글은 그 토론문에 나와 있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대표님. 예, 마지막으로 그 정영태 센터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영태라고 합니다. 저는 토론문에 나와 있는 이 아주 긴 얘기보다는 좀 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에 잘 들어갈 수 있는 얘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는데 앉아서요.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중에서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를 최근 다시 이제 각광받는 직업군으로 이제 좀 부각시켜보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해녀입니다. 해녀의 경우에는 에코라는 부분에 있어서 투어리즘에 같이 연결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근데 무엇보다 지금 현재 젊은 해녀, 즉 30대, 40대 해녀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40대 해녀가 한 분 계시고요. 또 40대 해녀가 한 두어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65세 이상의 고령자, 그러니까 75%가 이제 고령자 해녀이신데요. 근데 그들이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 그들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 바다를 지킬 노력을 했던가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가장 바다에 가까운 곳, 그러니까 우리가 무트로 나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은 할머니 바닥이라고 해서 할머니들이 채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페류들을 놔두시고요. 또 좀 젊고 나이가 아주 쌩쌩하시고 아주 호흡력이 기신 분들은 좀 더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채취를 하십니다. 이 채취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것을 싸그리 다, 즉 소위 말하는 남성들이 말하는 발전 중심의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내일도 내가 와서 캘 수 있는 그러한 전복이라든지 그러한 이제 오분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놔둬서 내일도 모레도 와서 오늘 내가 안 잡아도 내일도 모레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바다를 만들어 왔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워낙 빠른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는 자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딱 그 전복이나 소라의 사이즈를 잽니다. 제 적정한 크기보다 큰 아이들은 그냥 채집을 하는 거고요. 거기 언저리 비슷하면 내일 누가 와서 다른 사람이 캐갈까봐, 다른 사람이 채집해갈까봐 오늘 내가 가져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가져와서 나의 수족관에 넣어서 하루를 키우고 내일을 내가 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여성들이 하고 있는 녹색 일자리, 얼마나 반듯하지 않고 정말 일자리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갈 수 없는 일자리들의 여성들이 많이 내몰려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시점인데요.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과 더불어서 다양한 일자리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아마 제주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여성들이 일하는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가 전국에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63%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경제 위기가 와서요. 그래서 58%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이제 저희가 중국에서부터 들어오는 그 이제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다시 이제 59%에서 60%를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 일하는 여성들 역시 가이드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들이죠. 그들이 모든 것들을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오면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 사이에서 손님을 모객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을 그냥 모시고 다니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여성들의 일자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질이 낮아지는 일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녹색 일자리를 저희가 요즘 연구하면서 지역에 적용시키면서 빠지는 딜레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논의가 그냥 단순히 녹색 일자리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일자리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우리가 지속 가능하고 조금 더 소위 말하는 4대 보험이 보장되고 누구나 다 직업으로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일자리로 가는 그러한 연구가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의 토론에 대한 내용들은 토론문에 잘 적어져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예,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영태 센터장님. 제주 여성 해녀에 관한 실사를 아주 생생하게 잘 들려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딱 3분 남았거든요. 이 방을 비워야 할 시간이. 그래서 여기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의 얘기를 다 경청하고 싶지만 한두 분 정도만 발제자 박사님이나 아니면 토론하신 선생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손 들고 예, 소속을 좀 밝혀주시고 저기 모자 쓴 여학생. 네,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언론공학과 송윤정이라고 하고요.
오은진 박사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학생이라 그런지 혹시 환경에 관심 있는 여학생이 적극적으로 녹색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대안은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제 발제의 주제가 경력 단절이어서 이제 그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 인력이나 우리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여성 인력, 일자리 이런 논의가 됐는데요. 사실은 그 여대생이라면 이제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 이 아까도 전체적인 볼륨을 보셨지만 R&D 특히 자연과학 기술 쪽의 R&D 영역이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커리어가 특히 여대생의 커리어가 쭉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전문 인력으로. 근데 그쪽으로 가면 그쪽 분야가 지금 자연히 녹색 성장이어서 그쪽에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녹색 직업을 갖게 되는 그 직업이 녹색화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새로 생겨나는 직업 중에 그 굉장히 정말 엄청난 그 고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까 탄소 배출 그 거래 중개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선물 시장이 지금 녹색 직업으로 녹색 그러니까 프로덕트로 인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그 직업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굉장히 전문화된